안녕하십니까.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. 자, 오늘 또 침대 밑을 한번 뒤집었습니다. 그리고 캠핑카가 또 난장판이 됐습니다.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는 이 겨울에는 뭐 조심해야 되죠? 불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캠핑카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화재에 대한 경험이 제가 한 3번 정도가 있고요. 그리고 이 3번에 대해 가지고 났을 때, 화재가 났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 좀 고민을 해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거기에 대한, 물론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정확한 뭐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캠핑카는 움직이는 집이라는데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. 이 움직이는 집이라는 거는 뭐죠? 흔들흔들, 뭐든지 흔들흔들 한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뭐 가구도 흔들흔들 하고요. 뭐든지 흔들흔들 해가지고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되는데요. 이 캠핑카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? 전기와 관련된 겁니다. 전기에서 모든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전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 뭐냐? 이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들었다시피 움직이는 집이라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움직이다 보면은 흔들흔들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런 전선들, 연결된 전선들이 혹시나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가를 점검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. 인버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흔들흔들 하나, 이게 느슨하게 돼 있을 때, 강경이 벌어졌을 때, 이 전기들이 이렇게, 우리, 뭐, 전봇대 보시면은 전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, 징 하면서 전기가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, 이 전기가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체결이 잘 되어 있는가를 항상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. 특히 이제, 우리가 이제, 요 배전함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전기를 플러스 배터리에서 빼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연결을 해가지고 뭐 전등도 쓰고요. 그리고 뭐 모터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연결을 해놨는데요.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. 왜냐고 하면은 요 부분은 이 배터리하고 요 부분하고 좀 틀리죠. 이 전기 사고가 언제 납니까?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났을 때 나는 거거든요. 만나면 스파크가 나고 그래서 불이 나는 거잖아요.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띄워놨어요. 이렇게 많이 띄워놔가지고 사실 뭐 이게 턱 빠져가지고 둘이 만나는 게 쉽지는 않겠죠. 위에 카바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. 근데 이런 배전함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플러스고요.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. 이 간격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. 사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선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선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 전선들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바들이 사실 많이 띄워져 있어야 돼요.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불이 나거든요. 그리고 특히 흔들흔들 하다 보면은 이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배전함 같은 경우에서 점검을 잘 해봐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이 사실은 꽉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꽉. 이게 흔들흔들 하면 안 됩니다. 흔들흔들.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게 흔들흔들 하나 안 흔들흔들 하나 손으로 만져도 됩니다. 이게 12V라서 전혀 전기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. 흔들흔들 하나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. 만약에 이게 빠져가지고 만났을 때는 스파크가 일고 불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특히 플러스 선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여기 보시면은 뭐가 용접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. 이게 제가 예전에 배터리를 두 개 연결하면서 플러스 선을 한번 놓쳐가지고 저기에 대입버리니까는 우리 용접할 때 보면 막 불꽃 나잖아요. 그것처럼 이 단자가 녹아버리더라고, 순식간에.
이 차체는 마이너스거든요. 그래서 플러스 선이 닿으면 바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. 불꽃이 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선을 연결한 것들은 항상 주의해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좀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. 그래서 한 번씩 이 흔들흔들한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느슨해졌나 안 느슨해졌나 그런 거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베트남이 맞겠죠? 베트남 같이 이렇게 플러스 선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요. 제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면서 좀 복잡해졌는데 아무튼 뭐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이렇게 잘 붙어 있는가 안 흔들리고 잘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. 그래서 한 번씩 저 부분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. 이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이 전기를 땡겨서 쓰는 경우, 그런 경우에 전선이 얇으면 안 되거든요. 전선이 얇으면 안 돼요. 이 전선이 얇다는 거는 전류량이 그렇게 많이 흐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류량을 많이 흐르게 되면은 불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캠핑카를 사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를 하나 설치를 할 때 예를 들면은 나는 식기건조기가 필요해 해서 식기건조기를 설치하고 그 식기건조기가 전류를 얼만큼 먹는지 전기를 얼만큼 먹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디에 연결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. 지금 제가 만약에 식기건조기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. 근데 굉장히 많이 전기를 먹는 제품이라 합시다. 근데 요 선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선들은 어디서 왔냐고 하면은 저 배터리에서 이렇게 전선을 당겨 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. 어딘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왔겠죠. 이렇게 왔는데 그 선이 굵지 않다고 하면은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을 연결했을 때 전선이 녹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전선은 아마 벽 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결됐을 건데 그 안에서 녹아가지고 불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캠핑카를 사실 때 제작하기 들어가기 전에 캠핑카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. 나는 식기건조기가 필요해, 세탁기가 필요해, 그리고 뭐가 필요해, 뭐를 쓸 거야. 그리고 여기는 내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전기를 좀 쓸 건데 그러면은 충분하게 두꺼운 선으로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충분하게 또 자기 스스로 또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연결하거나 쓰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이어진 선들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뭘 달았을 때 보통 선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다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제가 오늘 요거를 좀 뒤집었던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. 요걸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전선들을 연결을 하면서 제가 이 전기 테이프로 감아놨는데요. 이게 조금 오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접착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벗겨지게 됩니다. 이랬을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날 수가 있겠죠. 이럴 때 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아니면은 업체에서 업그레이드 해줬을 때 이 이제 수축 튜브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는 그런 절연제로 감싸지 않았으면은 이런 전기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감쌌다고 하면은 한 번씩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. 이 캠핑카 안이 특히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되게 건조해지거든요.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요게 전기 테이프가 이렇게 풀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. 오래되거나 그러면은. 그랬을 때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옆에 있잖아요.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는
만나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점검을 좀 해줘야 됩니다. 물론 뭐 저는 이 안에 보시면은 수축 테이프로 감아놓고 제가 높아심에 또 이제 가쪽에다가 이 전기 테이프를 발라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전기 테이프가 벗겨지더라도 안에 이 수축 튜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가 만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높아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세 가지 뭐 이 흔들흔들하는 차기 때문에 이 볼트로 조여놨던 거를 한 번씩 점검해라. 어?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굵은 선을 썼는지를 점검해라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연결된 선, 절연 테이프로 전기 테이프로 감안한 거를 저거를 한번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한 번씩 새 걸로 교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없다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세 가지 전기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요 세 가지 정도를 점검하면은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캠핑카는 대부분 다 이 전선을 연선으로 써요. 연선이라고 뭐냐 하면 여러 가닥으로 된 선들 있잖아요. 우리가 피복을 벗겨 보면은 여러 가닥으로. 근데 우리 집안에 보시면은 전기는 뭘로 되어 있죠? 단선으로 되어 있어요. 아마 보실 일이 잘 없을 건데 단선이라는 거는 이 철사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 그 밖을 이렇게 피복이 감싸 있는 경우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 연선이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우리가 흔들흔들하는 차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꼬아가지고 한 선으로, 그러니까 한 개의 선으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연결을 하지만은 흔들흔들 하다 보면은 그 몇 가닥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이 전선과 전선 사이, 그러니까 가닥으로 튀어나온 전선하고 본래 그 전선하고 사이에서 이 스파크가 발생을 하게 돼요. 전기가 징징징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면서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저 부분에서 이제 불이 났을 때가 220V가 조금 이제 불이 나 220V에서 연선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웬만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선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선들은 단선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캠핑카를 제작하실 때 단선으로 해달라고 하십시오. 단선으로 하면은 적어도 그렇게 가닥이 풀려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화재, 캠핑카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